창업이라는 게 잘 되면 그만큼 즐겁고 재밌는 일도 없지만 안 되면은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매일 17, 18시간씩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나와가지고 계속 꿋꿋이 일을 하고 주말에 외주를 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했었는데도 결국 내 손에 남은 게 이렇게 빚밖에 없구나. 저희 어머니의 노후 자금 또 하다 보니까 누나한테도 돈을 빌리고 친구한테도 돈을 빌리고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지?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실패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접고 포기하는 순간에 결론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저한테 옵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 대표 권기성입니다. 매스플랫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개개인별로의 취약점, 잘하는 것들을 진단하고 맞춤 문제집들을 제작해주는 서비스이고요. 3,000개 정도의 학원과 학교, 공부방 등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10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월별 재구매율을 보면은 97% 이상의 선생님들이 계속 결제를 하고 계세요. 창업부터 지금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혈우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가 나면은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었었거든요. 평생 주사를 놨어야 하는, 뭔가 남들과 똑같지 않구나,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공부에 마음이 없으니까 전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항상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계속 자고 정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손도 다 보라색이고.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우연히 그 영수증을 봤었거든요. 2달치 약값이 7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평생 이제 30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전체 다 지원을 해줬었던 거였어요.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끼에 110원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1600명이 80년 동안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나 하나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돈이 1600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구나. 되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갚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 영어 성적 20점, 수학 성적 28점, 남들보다 3년이 뒤쳐졌다는 생각에 너무 절박해서 EBS를 찾아봤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들으면은 중1 과정부터 중3 과정까지 10일이면 그래도 듣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루에 3, 4시간만 자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전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런 환경을 만나면은 다 던져가면서 몰두하고 파고드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4개를 틀리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는데 이게 결국 삶에서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휴학을 했었어요. 휴학의 컨셉은 낭비였었어요. 소액 공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탈북자 청소년 학교에서 수학 강사를 한다던가 무료 교육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됐었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또 주는 행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교육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였었어요. 학생들은 다른 이해도를 가진 애들이지만 같은 교육을 받는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회사를 창업해서 더 나은 교육의 모습들을 만드는 것까지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처음 만들었던 서비스는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들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럴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 서비스였어요. 개발을 할 줄 모르니까 외주 사이트들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났었는데요. 몇 천만 원부터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돈을 주고 이걸 개발할 바에야 그냥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낫겠다. 정말 개발 공부를 알차게 했었거든요. 이따만한 책을 하루면은 다 봤었어요. 1년 동안 서버 DB부터 시작해서 서버 언어 그리고 안드로이드까지를 전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돈도 없고 생활비를 벌려고 수학학원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차곡차곡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받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옆 학원에서의 견제가 있었어요. 오픈날에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깽판을 치시고 애들이 선동해서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고 그게 또 동네에서 너무 힘이 있어서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이런 걸로도 망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힘들게 앱을 개발을 했는데 애들한테 선보였었거든요. 듣고는 있는데 이해하고 있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책상 안에 앉아서 기획을 하고 이걸 써 라고 던져주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유저가 돼가지고 이걸 쓰려고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지금은 워킹할 수 없겠다. 미련 없이 반년 이상 준비했던 프로덕트를 다 날렸었고요. 그거를 제가 쓸 앱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학원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솔루션을 많이 도입을 하세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써봤을 때 선생님들
문제들의 맥락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 학생이 2시간 동안 푸는 문제 수가 100문제 정도 되는데요. 10명만 관리해도 2시간이 1000문제거든요. 근데 한 문제씩 QR코드를 찍어야 된다거나 바코드 리더기로 그거를 읽어야 됐었어요. 그게 실제로 선생님을 해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선생님들이 번거롭지 않게 터치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수업 때는 쓰기 어렵다, 손이 잘 안 간다 하면은 바로 그 기능이 날렸었어요. 그리고 초기 문제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다 데스크탑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학습 자료를 만드는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수업 때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고객 입장에서 그 사용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균 이상은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매달 더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그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주말에 외주를 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던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진짜 생각처럼 되는 게 정말 아니구나. 세상이 정말 회색이었던 것 같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잘 되면 그만큼 즐겁고 재밌는 일도 없지만 안 되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해서 만약에 가능한 거면 저한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의 노후 자금 또 하다 보니까 누나한테도 돈을 빌리고 친구한테도 돈을 빌리고 또 정부에서도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돈을 쓰게 되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학원도 되게 어렵고 앱 사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저희 서비스가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올렸던 거였거든요. 처음 날에 1명 정도 연락을 주셨었고요. 일주일에 한 3명 정도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밤 10시까지는 수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하는 시기를 2년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개발팀이자 컨텐츠팀이자 CS팀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3년 동안 매일 17, 18시간씩 정말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나와가지고 계속 꿋꿋이 일을 하고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었어요. 단순히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태블릿도 세대를 그냥 드리고 학원에 홍보물도 만들어 드리고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서포팅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선생님이 쓰시다가 뭐 오류가 나면은 저한테 바로 새벽에 전화가 오세요.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가서 해결해 드리고 또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시간씩 통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은 걸 뭐 다음날 바로 반영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고객을 만들었었고요. 저는 한 20개 정도 학원만 가입을 하면은 대박이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의 고객이 100군데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고객 수가 3,000개고 계속 빠르게 더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98.6%의 고객 만족도와 97%의 리텐션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돌이켜보면은 가입을 한번 하시면은 이탈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치동에서 중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고등부 강사였다가 중등부 강사를 한 케이스여서요. 문제가 너무 없었어요. 주변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수소문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매스 플랫에 먼저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판서식으로 정말 강의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취향 유형을 파악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숙제를 내주기보다는 단원에 대한 숙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1 맞춤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에 오면 오답 테스트 보고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맞게 개별 맞춤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집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 문제에서 만약에 틀렸으면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꾼 문제로 제가 테스트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숫자만 바꿔놨는데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한 아이들은 풀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를 했구나에 대한 파악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또 깨닫게 되고요. 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니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오답을 다 잡아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하겠다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틀렸던 거를 똑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로 다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어떤 거를 다르게 할까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해왔던 방향들이 잘못된 방향이 없었던 것 같다. 단지 그 방향들을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궁극적으로는 교육에서 가장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되고 다음 교육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가면은 그냥 강소기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사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이토스를 만날 때는 가장 또 저명한 VC였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하겠어 라는 생각 그래서 그 좀 내려놓고 만났었어요.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에 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만나 뵀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와, 이런 서비스가 나 어릴 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문제은행이라는 오프라인에 존재했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굉장히 잘 옮겨왔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라는 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매출이나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교육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학생 수 줄어드는데 이 비즈니스가 더 작동하겠어?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기에는 교육시장 자체가 충분히 크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스플랫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점점 더 수요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대치동 학원가나 반포나 아니면 수원 이런 곳들에 가서 매스플랫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봤었고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나는 이런 것을 써오다가 매스플랫에 정착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히려 여기 이미 큰 회사여서 너네 투자 안 받을걸? 투자하기 늦었을걸? 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좀 이 서비스에 대한 애정도나 신뢰도가 높다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고요. 일단 기성쌤 본인이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본인들이 불편한 것들을 서비스에 많이 반영해 놓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개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배워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냈었잖아요. 와, 이분은 되게 단단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구나. 좀 다른 곳들과의 확연한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내부 구성원들도 정말 이 회사를 좋아하면서 다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뭐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사업적인 것보다도 조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직 행동론에 보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X이론 같은 경우는 사람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최대한의 생산량을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Y이론은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아 실현으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만 된다면은 창의성도 발휘하고 책임도 더 질 줄 알고 그러므로 조직에서는 멤버에게 동기부여해주고 일에 만족할 수 있게 해줬을 때 가장 최대한의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4대 문화적 가치가 있어요. 자유와 책임과 탁월함과 밥. 특이한 건 저희가 네 번째 밥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저희가 식대의 무제한이기도 하지만 존중과 행복의 의미를 담아서 밥이라는 거를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하면서 성장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뭐 비용을 아끼고 관리를 잘하는 거에서 오지 않고 팀원들, 우리 프리윌리너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장이 원하는 프로덕트를 찾아내고 그거를 빠르게 실행하면 우리는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회사는 직원들의 삶에 대한 행복에 책임이 있고 최대한의 서포트를 해드리고 직원들은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같이 보답하는 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은행 업계에서는 1위가 되고 전체 수학학원의 한 8%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계속 유료로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업계 1위가 됐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만큼 잃었으니 되게 뿌듯하다라는 마음보다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정말 많은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프리윌리는 굉장히 초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교육회사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좀 확장해주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프리윌린이 가장 교육 기회가 소외되어 있는 아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종적인 꿈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꿈은 제가 1600명한테 빚을 졌으니 최소한 5000명의 사람들을 좀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묻혀서 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실패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접고 포기하는 순간에 결론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라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언젠가 시장에서 반응을 찾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